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실 직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상당히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약간 내용이 복잡한 것도 있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호실 직원의 어떤 신분입니다. 경호처, 경호실. 신분은, 자, A.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 자, 원칙은 경호공무원은 특정직입니다. 1급부터 9급까지는 특정직이고 그 외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정원상 있다는 얘기죠. 자, 단서, 다만 필요하다 원정할 때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말이 좀 이상해요.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고 해놓고 또 필요할 때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정원 중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렇다면 경호실 직원 중에는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만 있다는 뜻이죠. 경호실 직원에는. 경호실 직원의 어떤 신분은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의 분류상 그 공무원은 네 가지 종류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정무직인데, 정무직 공무원이 있긴 있는데 경호처장만 정무직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은 경호실의 직원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이 말을 문맥을 봤을 때, 법 6조의 문맥을 봤을 때는 경호실 직원 또는 경호처 직원의 신분에는 정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경호처장은 직원이 아니라고 보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경호공무원의 각 계급의 직무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의 정원을 제가 관련 준위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총원이 581명입니다. 정무직이 1명이고 특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된 사람이 411명, 일반직이 169명이에요. 그리고 이 정무직은 경호처장인데 경호처 공무원 전체 정원은 들어있지만 경호처의 직원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정직, 별정직 411명하고 일반직 169명하고 합쳐서 580명만 경호처의 직원으로 보고 요 1명은 경호처 직원이 아니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각 계급의 직무별 명칭을 보면 보시다시피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1급 위이기 때문에 직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만 경호처 직원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면 58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급을 관리관이라고 부릅니다. 2급을 경호이사관, 3급을 경호부이사관, 4급을 경호서기관, 5급을 경호사무관, 6급을 경호주사, 7급을 경호주사보, 8급을 경호서기, 9급을 경호서기보로 부르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경호를 떼고 그냥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다 1급부터 2급부터 9급까지는 경호란 말이 붙어 있지만 1급은 경호란 말이 붙지 않고 그냥 관리관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명칭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계급정의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미리 한번 살펴보면 1급은 1급 경호 공무원은 계급정의가 없습니다. 계급정의는 2급부터 5급까지만 있습니다. 6급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2, 3, 4, 5급만 계급정이 존재하는데 2급은 4년, 3급은 7년, 4급은 12년, 5급은 16년인데 그냥 2급부터 5급까지 4, 7, 12, 16, 4, 7, 12, 16, 4, 7, 12, 16 이렇게 무조건 외워두십시오. 계급정의의 의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임용, 임시임용이죠. 임시임용의 대상은 6, 7, 8급과 5급, 5급도 예를 들면 고시 출신들은 5급 임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5급부터 6, 7, 8, 9급까지는 15임용 대상이 되고 4급 이상은 15임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공무원의 분류,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경력직 공무원과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크게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나눠져요. 큰 분류를 보면 자, 경력직 공무원은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공무원들
평생 근무하는 사람이죠. 평생 공무도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그리고 임용될 때 보통 시험 쳐서 임용되죠. 실적과 자격이 옵니다. 그런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르는데 종류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두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시청,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은 여러분 알고 있는 대통령 경호원, 그 다음에 경찰, 소방, 교사, 군인, 공무원, 그 다음에 검사, 법관, 외무공무원,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은 특정 분야의 업무만 담당하죠. 이런 사람들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공무원 특정직입니다. 경찰도 특정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뭐 토목, 건축, 전신기계 이런 사람들은 2012년도에 없어지면서 일반직 일공무원으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과 특정직 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공채라든가 공채 방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의라든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직업공무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생 공무원한다는 뜻입니다. 나이 60세 될 때까지. 그래서 이 특수경력직은 보통 특채 형식으로 보통 임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이 있는데 별정직은 주로 특정직으로 임용을 하고 정무직은 주로 선거로 취임하거나 또는 임명 시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고위 공무원입니다. 주로 국회의원,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장차관, 청장, 처장, 감사원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 공무원을 부릅니다. 경호처장도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자격 기준으로 선발하는데 예를 들면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 수석 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경호처에는 무도의 어떤 자격이 있는 특출한 사람들, 운전 경력이 뭐 10년, 20년 이상 된 사람들, 그 전문직이죠.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는 이런 무도, 운전 같은 별정직 공무원도 제법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과거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시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이것도 2012년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분류를 따진다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고 경력직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경호처 직원은 정무직은 없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권자입니다. 자, 경호실 직원을 누가 임용하는가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있고 경호처장이 임명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5급 이상의 경호공무원, 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처장이 제청권자입니다. 그 다음 5급 이상 공무원의 파면 해임권도 대통령이 갖는데 단 파면 해임을 하려고 하면 선행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파면 또는 해임이 의결이 되면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파면 해임을 제청을 하게 되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용이라는 것은 용어가 나오는데 임용은 신규 임용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면직을 시킨다. 그 다음에 전보를 한다. 교육 발령을 낸다. 정직을 한다. 이거 다 임용입니다. 자, 임명인데 5급 이상 공무원, 5급 상단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을 한다. 저도 5급 경정이 될 때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거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임용장을 줍니다. 자, 경호처장입니다. 처장은 6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6급 이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모든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제외한 전보, 휴직, 겸임, 파견, 직위해제, 정직, 복직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6급, 7급, 8급, 9급에 대해서는 전보권, 휴직권, 겸임, 발령권, 파견권, 직위해제권, 정직권, 복직권은 경호처장이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급 공무원을 신규 임명한다? 경호처장의 권한입니다. 4급 공무원을 신규 임명한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6급 공무원을 파면한다? 이거는 경호처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경호처장이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대통령과 경호처장의 권한을 잘 구분해 두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면 뭐 6급 공무원의 정직 3개월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경호처장이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법을 준용하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몇 조를 준용하는데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임용 또는 임용 재청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임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임용 자격입니다. 뭐 경호공무원 당연히 신체 건강하고 사장에 건재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직원 임용 시에 임용 자격 확인된 절차죠. 예를 들면 경호처 직원은 아무나 임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신변 보호를 해야 되고 청와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신원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야 될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요 2014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 자료 제출 요걸 볼까요? 경호처장은 직원을 임용할 때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상 건전성, 품행, 학력, 자격,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증명서,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경호처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한테. 신원, 학력,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드러난 건 5개죠. 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호처장은 1항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조회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낸 서류를 위조 지내주기 때문에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호처장이 예를 들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관계기관은 또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고 신원조회 같은 거는 경찰에 요청할 수 있죠. 학력은 해당 학교에, 그다음 경력은 해당 직장에, 건강진단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다가 경호처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거고 밑에 거는 관계기관의 처장이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임용자격 확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 처장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정보,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말은 경호처장이 관계기관에다가 이러한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업무는 뭐냐면 이 대통령 대경법과 대경법 시행령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직원의 임용자격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자료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같으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실장의 권한이죠. 자, 그래서 범죄경력자료를 여러분 범죄경력자료를 민감정보라고 보통 칭하고 주민번호 이하를 고유식별정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계위원장의 처리입니다. 조회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위원장은 개인정보법 시행령 몇 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주민번호 등등등등을 처리를 할 수 있다. 경호무 수행과 관련된 조회 또는 임용자격 확인과 관련된 조회. 앞에 거나 뒤에 거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위에 거는 경호처장이 처리하는 거고 밑에 거는 관계기관의 장이 처리하는 거죠. 경호 업무를 위해서 또는 임용자격 확인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이 친구가 범죄 경력이 뭐가 있는가, 주민번호 같은 거, 운전면허 같은 게 뭐가 있는가, 사실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걸 자 확인하는 것이. 확인하는 어떤 절차를 만들어 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없었습니다. 다음 결격서입니다. 경호처 직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경법상의 결격사유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자, 대경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경호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많은데 11가지쯤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11가지 되죠? 살펴보겠습니다. 피성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자, 피성현 후견인은 과거의 금치산자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 비슷한 개념인데 좀 쉽게 말하면 피성현 후견인은 중증 치매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경호고문 되면 안 되겠죠? 피한정국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리가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약간 정신적 사무처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성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성을 받게 되면 여러분 국가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고 국가에서 주는 모든 자격증, 예를 들면 경비조사, 공중의 자격증도 다 박탈됩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공무원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근고이상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가 확정된 후에 5년 미경과자. 자, 실형은 5년 지나야 됩니다. 4번 근고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종료일부터 2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행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집행유예 받은 2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야 법상의 결격사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 면접에서는 되게 어렵겠죠. 법상의 결격사는 뜻입니다. 5번 근고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예를 들면 벌금 500만원 행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럼 벌금 돈을 내지는 않았죠. 자, 그때 이 선고유예 기간은 무조건 2년입니다. 그러면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법상으로 결격사는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또 금고 6개월의 행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면 6개월이 아니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도 선고유예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법상으로 응시는 가능하다. 6번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서 자격 상실형을 받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 안됩니다. 6가지 했죠. 7번째 공무원 재직 중에 직무 관련하여 횡령 배임물 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횡령 배임물 죄를 저지르고 300만 이상 벌금을 받고 형이 확정되고 2년 미경과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공무원 하다가 퇴임해서 경호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횡령 배임으로 300만 이상 벌금을 받고 2년이 안 지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이상의 벌금을 받고 확정된 후에 3년이 안 지나는 사람. 성폭법 2조에 규정된 성범죄는 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충뿐만 아니고 강간, 상해, 강간, 치상, 강간, 치사, 강간, 상해, 치사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런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경호공무원 되면 안 되겠죠. 그걸로 비록 경미하더라도 100만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안 지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 면접에 다 떨어지겠죠. 9번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문화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을 받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한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파면해임, 형,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안 되는데 어떤 죄냐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이런 죄질을 저지르고 파면해임 됐다. 그런 사람이 경호공무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자인데 19세 미만에 대해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기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파면해임된 사람, 이 사람 경우 공무원 되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안 지나는 사람, 징계로 해임받고 3년 안 지나는 사람, 이것도 역시 공무원 하다가 다시 경호공무원 들어오는 사람. 예를 들면 경찰관에 일반 공무원 하다가 경호공무원 들어오고 싶다. 그럼 파면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되죠. 해임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33조에 나와 있는 이 결격사유는 법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이지 실제 면접에서는 이런 사람을 합격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 요건에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퇴직사유입니다. 경호실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되죠. 다만 퇴직 안 하는 경우가 딱 한 개 있어요. 근고이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쉽게 말하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근고이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는다. 왜? 선고유예는 여러분 매우 가벼운 형입니다. 예를 들면 실형, 징역 1년 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있고 징역 1년에 형의 선고유예가 있다면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어떤 형의 선고, 유죄 선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는 당연 퇴직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겠죠. 당연 퇴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비밀 엄수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공무원은 당연히 비밀 엄수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누구한테 해당되냐? 소속 공무원인데 중요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퇴직한 사람도 지켜야 되고 원소속으로 복귀한 사람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101단 같으면 서울경찰청 소속이죠? 청와대 101단, 청와대 파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근무하고 복귀했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경호 101단 근무하다가 취득한 경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처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속 공무원은 경호실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 허가 받으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직권면직인데 이 직권면직은 분량이 또 많고 사유도 많아서 여기는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